안녕하세요. 세무사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세무사 파워 인터뷰 제8화 시간에는 유튜버와 BJ의 세금 신고 관련한 책을 집필하신 세무사님을 모셨는데요. 유튜버와 BJ의 세금 신고 가이드라는 책을 집필하신 이원주 세무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 세무사님. 평소에 즐겨보던 세무사TV 그중에 파워 인터뷰에 제가 직접 출연하게 돼서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이 책이죠. 제목이 유튜버와 BJ의 세금 신고 가이드라는 책인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세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세무조사까지 해서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세금을 안내하는 그런 책자가 없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쓰게 됐고요. 이 책에는 세금 상식부터 유튜버나 BJ분들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법상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네,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또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BJ 분들, 이런 분들 통칭해서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하는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고요. 국세청 안내책자에서 최근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흥 직업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튜버의 수익으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애드센스라고 하죠. 시청하기 전에 나오는 광고 수입인데요. 이 외에도 요즘엔 좀 다양한 수입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과세되는 수입일까요? 영상 중에 광고로 하는 PPL 광고 또는 계좌로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 그 외에 슈퍼챗이나 슈퍼 스티커 같은 그런 수입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PPL과 후원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약으로 이제 직업으로 유튜버라는 걸 선택해서 시작은 했는데 사실 수입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꽤 걸리잖아요. 수입이 없을 때도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는지. 네,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요. 만약에 촬영장을 임차를 한다든지 또는 촬영 콘텐츠가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콘텐츠를 하신다면 일단 환급을 받으시는 게 좋으니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수입이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수입이 증가할 것 같다, 그렇다면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저희 사업자 등록을 또 한다면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과세 사업자를 하느냐, 연세 사업자를 하느냐인데요. 이 두 차이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국세청에서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나 BJ의 경우에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 그렇지 않으면 연쇄사업자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과세사업자와 연쇄사업자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세사업자를 선택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 팁이 있을까요? 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납부를 할 수도 있고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튜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영세율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납부는 하진 않고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쓰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절세 팁이 있을까요? 예, 일단 종합소득세 절세 팁도 부가세 신고할 때 절세 팁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소득액에서 경비를 차감하고, 그리고 거기다 인적공제를 한 다음에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세금에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역시 경비를 많이 받으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게 종합소득세가 될 것인데요. 일단 아까 부가세 절세 팁처럼 증빙을 많이 챙긴다든지 또는 인건비를 지급할 때 인건비 신고를 철저히 해서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절세 팁은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해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그게 가장 큰 절세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인이 취미로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발생을 한 상황일 때 이때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유튜버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튜버가 이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또 이제 한 번에 많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좀 법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언제 법인 전환 고민하면 될까요? 네,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나 뭐 어떤 기준 같은 거는 정해진 건 없고요. 업종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약간 귀찮은 일이 생긴다고도 생각하십니다. 사실 그렇고요. 법인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대표자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형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를 내야 되고 또 개인의 소득은 개인 소득세를 또 내야 되고 해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그런 좀 조금 귀찮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많이 증가하면 또 절세 목적으로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한 5억 이상이 되면 그때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5억이 되어서 고민해보면 좋겠네요. 네, 유튜버라고 해서 또 특별하게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제도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반적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튜버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세액 감면 해주는 건 없는데 보통 가장 세액 감면율이 큰 걸로 따져보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고요. 소득세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감면이 가능한 그런 세액공제 감면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일반적으로 기상세액공제라든지 자녀세액공제라든지 또는 뭐 연금계좌세액공제라든지 이런 세액공제 본인한테 맞는 세액공제를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크게 논란이 됐던 것들이 있어요. 스타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 이런 게 있는데요. 혹시 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뒷광고라고 하면 특정 업체로부터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그 대가를 받고 이것이 광고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광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실제로 심한 경우에는 어떤 유튜버 분들은 이거 내 돈 주고 내가 사가지고 오랫동안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라고 광고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작년 9월 1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 보전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유원주 세무사님께서는 여기 세무사TV를 제작하는 세무사회에 재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세무사회에서 일하셨던 경험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팀에서 한 7년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격동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떤 분은 1점 차이로 떨어져가지고 1점만 더 주면 합격해서 취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생계가 막막하다라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울던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왜 떨어졌냐고 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분도 사실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찬 일은 과거에는 자격시험용 회계 프로그램이 타 업체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랑을 도입하면서 세무사랑과 똑같은 K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험에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법원에도 자주 갔었고요. 물론 세무사회가 이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교나 학원에서 사용하는 수업용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출판사에서는 책을 팔 때 책에다가 CD를 끼워서 팔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생겼고요. 그래서 학교, 학원, 출판사, 저희 세무사회, 수험생까지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이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습니다. 네, 세무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집필하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당연히 세무사로서 세무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쉽게 세법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집필하고 싶고 구체적으로는 국세청에서 신종업종으로 지정한 SNS 사업자라든지 또는 공유 숙박 사업자 이런 분들을 위한 책을 집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세무사TV 파워 인터뷰를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평소에 자주 또 재밌게 보던 세무사TV 그 중에서도 박송희 세무사님이 하시는 파워 인터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되실 거라 생각하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유튜버와 크리에이터의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세무사 파워 인터뷰 제8화 오늘 여기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